우리나라의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빠르면 5살이면 글씨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한글은 어릴 때 배워도 잘 쓰진 못하더라도 읽을 수는 있겠죠. 물론 그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책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상이 되면 어떤 책이라도 자유롭게 접할 수 있죠. 하지만 외국에서는 특히 일본이나 중국 이런 나라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책을 읽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일본 같은 경우 히라가나나 가타카나로 된 어린이용 책이 있지만 그마저도 어린아이들이 한문이 아닌 가타카나나 히라가나의 그 발음 표기로만 된 책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의 경우 초등학교 때 6학년 때까지 1500자 정도의 한문을 익히고 그 단어의 조합, 한문으로 된 단어의 조합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게 돼야지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 되는데 보통 중급 정도의 책을 읽기 위해서는 중학교 2, 3학년이 돼야 됩니다. 어려운 책을 읽기 위해서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정도가 돼야지 한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어려운 책들도 전문 서적들도 읽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을 보면 고등학교까지 나온 사람도 한국처럼 세계 명작이나 이런 문학 같은 책들을 얼마만큼 읽어봤냐 물어보면 교양이 상당히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위인전이나 세계 명작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안 읽어본 사람이 대다수이고 거의가 학교 교과서 내에서 배우게 되는 교과 내용 정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대학을 가서도 레포트를 쓰거나 할 때 한문을 잘 쓰질 못해서 전자사전을 갖고 다니면서 자신이 레포트를 쓰거나 시험을 볼 때 일본어, 영어도 아니고 일본어 한자를 찾아서 핸드폰으로 그 한자의 표기를 찾거나 전자사전으로 찾거나 해서 시험을 보는 사람도 많고요. 레포트를 쓰는 사람도 흔합니다. 실제로 30이 넘은 어른들의 경우도 간혹 한문이 생각이 안 나서 히라가나로 대충 얼버무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죠. 40, 50대의 사람들은 전철에서도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의 경우 거의 손에 책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보기가 힘듭니다. 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 책은 거의가 라이트 노벨이나 만화책이나 게임에 관한 서적이나 이런 단순한 것이지 교양 서적이나 전문 서적을 보고 있는 사람은 드물고 어려운 소설을 읽는 사람도 젊은 사람 중에 흔하지 않습니다. 일본어는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기 위한 회화를 할 때 일본어 표현과 책을 읽기 위한 일본어의 레벨 정도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높기 때문에 말을 아무리 잘 하더라도 책을 주고 읽으라고 하면 그 책을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인이라 하더라도 모든 책을 부담없이 읽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접해보지 않은 일본인은 실제로 어려운 책을 잘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고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웬만한 레벨의 서적은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양을 쌓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이상의 레벨이 돼야지 원만하게 어려운 한문이 들어간 책들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에 비해서 지식을 접하게 되는 시기가 훨씬 늦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같은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대학생과 일본의 대학생은 교양의 수준이 한국 학생이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평균치를 따져봤을 때 한국이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한글의 은혜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일본은 대학을 들어간 이후에 각 전문 분야로 들어가면서 그 자신의 전공 분야를 집중적으로 익혀나갈 수 있는 토대가 단단하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전문 분야가 점점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